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7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김영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어제 영암 월출산이 드디어 감격의 첫 시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팀이 정말 갈 길 바쁜 김포 원봉 루엔스였어요. 네. 김포 원봉 루엔스가 어제 대국에 승리를 거뒀다면 전반기 5승 2패로 2위를 확정짓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대국에서 이제 패하면서 2위가 되느냐 3위가 되느냐 네. 오늘 대국 결과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팀들의 대결인지 순위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한 점을 더 벌려야 하는 구전 녹용과 따라 붙어야 하는 KH 에너지의 대결입니다. 네, 오늘 구전 노경이 승리를 거둔다면 전반기 5승 2패로 2위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KH 에너지도 이제 후반기로 좀 생각을 한다면 오늘 대국의 승리가 절실합니다. 네. 자, 오더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주장전은 김일환 주장과 서봉수 주장의 대결이에요. 상대 전적은 서봉수 선수가 17승 8패로 앞서 있고요. 네. 지금 김일환 선수는 5승 1패, 서봉수 선수는 3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지명전 박승문 선수와 조대현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 대결 상대 전적 확인해 볼까요? 네, 박승문 선수가 3승 2패로 앞서 있는데요. 두 선수도 조대현 선수가 지금 1승 5패로 성적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반면에 박승문 선수는 이제 4승 2패,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대결 김철중 선수, 노영하 선수의 대결인데요. 자, 상대 전적이 노영하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두 선수는 지금 리그 성적이 2승 4패를 기록 중이고요. 네, 오늘 전반기의 마지막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두 팀 모두 꼭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전 노경은 오늘 승리를 거두면 이제 2위 확정. 그리고 이제 부산 KH에너지는 오늘 승리를 하면 이제 리그 성적이 2승 5패가 되거든요. 네. 후반기를 뭔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대구에 패한다면 1승 6패. 후반기를 거의 전승을 해야지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좀 급해지기 때문에요. 오늘 경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경기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안녕하세요. 7라운드 4경기 출발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골기 40초 5회. 서울 구전노경, 부산 KH에너지의 대결. 모든 전자기기를 몸에 소지할 수 있으며 심판과 진흥요인에게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대국간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국입니다. 김철중 선수, 노영하 선수. 6년 만에 두 선수의 만남이기도 하고요. 현재까지는 노영하 선수가 2대 0으로 상대 전적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도 이 시니어 리그에서 역전패가 많았던 선수들 중에서 네. 한 명들이고요. 그리고 이지명전 조대현 선수와 박승훈 선수의 대결인데요. 조대현 선수가 지난해도 정규리그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올해도 지금 정규리그에서 지금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반면에 박승훈 선수 4승 2패로 좋죠. 그리고 이어지는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경기의 주장전입니다. 김일환 주장, 서봉수 주장의 대결. 김일환 선수는 올해 5승 1패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것도 이제 주장전에서 주장들을 상대로 해서 5승 1패니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성적입니다. 서봉수 선수는 3승 3패. 제 명성에는 좀 맞지 않는 성적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네 귀가 모두 소목으로 착점됐어요. 그러네요. 소목도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귀가 모두 소목인 거는 최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방향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측 위아래가 같은 방향이고 좌측 위아래가 같은 방향이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서봉수 선수가 좌상을 나를자로 걸쳐갔고요. 서봉수 선수가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가네요.
날일자로 받자 바로 협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다가섰어요. 네, 바로 이제 또 압박을 해가고 있고요. 예, 시즌이 좀 진행되면 될수록 확실히 서봉수 선수의 초반이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네, 서봉수 선수 하면 이제 그냥 딱 떠오르는 것이 실리. 일단 뭐 집을 차지하는 바둑 딱 떠오르는데요. 네. 최근의 바둑을 보면 이제 좀 공격적이라고 할까요? 처음부터 이제 좀 적극적으로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판 전략이 다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뭐 시간도 짧은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초읽기에 몰렸을 때 이제 서봉수 선수도 이제 흔들리는 모습, 실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좀 기풍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흙이 다가오면 백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뭐 아예 그냥 손을 뺏어 두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손을 빼고 간다면은 귀 쪽으로 이제 걸쳐 간다든지요. 이런 식으로 뭐 받아주고 네. 뛰어가는 것도 뭐 가능은 하고요. 일단은 좌상 흙 한 점을 압박해 갑니다. 김일환 선수도 굉장히 좀 접근전에 강한 선수거든요. 네. 전투가 강한 선수니까 초반부터 뭔가 또 서로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한 차례 불타오를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서로 이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요. 네. 서로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흙이 아예 또 뭐 손을 빼고 둘 수도 있으니까요. 서봉수 선수의 이제 다음 수가 사실은 또 중요하겠네요. 네. 좌상을 건드린다면 바로 접근전이 이뤄지는 거고요. 자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붙여가도 지금은 이렇게 젖혀가고 못 치면 단수를 치고 여기 이제 돌이 가깝게 와 있으니까요.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렇게 있는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를 바로 끊어서 인원 진행. 흙이 그렇게 뭐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이제 바로 붙여가는 것도 뻗어서 여기를 두면 이제 또 뭐 끊어가면 이쪽에 돌이 다가와 있으니까 이 싸움도 지금 뭐 백이 불리하지는 않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나가는 수가 있기는 한데요. 이런 식으로의 어떤 뭐 싸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날일자로. 근데 이런 날일자의 흑마는 항상 차단부터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일자를 두는 순간에 뭔가 좀 불안하기는 하죠. 네. 여기를 건너붙일 이제 뭐 수는 없는 건너붙이는 건가요? 건너붙이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수 치면 누르고. 이런 진행이라면 이것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고 여기를 한 번 더 뻗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네. 실전은 입구자로 받았어요. 아예 이 부분에 지금 상대를 일단 안 했습니다. 네. 또 다시 한번 날일자 흑마. 일단 처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계속 이렇게 뭐 밀어가는 수.
이제 이렇게 띄어서 여전히 이쪽 뭐 끊는 맛을 노리면서 좌변 쪽을 확실하게 해두는 방법. 그리고 지금과 같이 뭐 귀 쪽을 차지하는 방법. 네. 그러니까 이 교환 자체가요. 이렇게 두는 순간에 일단 귀 쪽으로 보면은 실리를 벌어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돌은 여전히 이제 뭐 움직이는 수가 있고. 근데 흙으로 하여금 이제 이 약점을 또 보강하게 해준 부분으로 보면은 좀 이제 악수가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뭐 붙이는 수가 다시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도 이 부분에 보강이 하나 더 필요한데 지금 뭔가 이제 선수를 차지하려면 뭐 이런 부분을 지금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아예 손을 빼고 가기에는 여기 건너붙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뭐 이렇게나 이렇게 두는 것은 아주 뭐 단단하긴 한데 네. 후수가 되니까 이렇게 좀 더 강하게 두고 받을 때 이쪽 부분을 백이 먼저 간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백이 협공을 하기 전에 그냥 붙이고 중앙으로 한 칸 띄는 전개를 보여주셨었는데요. 지금 방금과의 수순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점이 좀 다른 걸까요? 백이 협공을 하기 전에 백도 그냥 붙이고 중앙을 한 칸 띄어서 무난하게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쪽 협공을 하기 전에요. 예. 네. 아까 여기 협공을 하고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이제 아까 이렇게 두고 뭐 흙이 여기를 늘고 이쪽으로 이제 붙여서 가는 뭐 이런 진행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지금 백이 뭐 지키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붙이는 수를 안 하고 바로 협공을 간다면 그거는 뒷문이 열려 있어서 협공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이 교환을 하지 않고 상변 쪽이요. 아, 지금 네. 상변을 그냥 협공을 간다면 이 교환을 하지 않고 상변을 간다. 아니요. 상변에 그 붙이는 수를 하고 협공을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아, 여기를 바로요. 바로 가는 것은 역시 이제 이쪽 부분이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고 이어야 하는데 뭐 이렇게 뻗게 되면 귀 쪽 사월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귀 쪽이 살아두기 위해서는 뭐 인원 교환이 필요한데 그리고 여기를 다시 막아서 확실하게 살아두어야 하거든요. 근데 흙도 인원 진행이 되면은 흙도 사는 것은 어렵지가 않고요. 네. 여기를 또 붙여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신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더 밀어가면 여기를 막으면 막아서 이 넉점이 바로 잡힙니다. 그런가요? 그렇다고 이렇게 늘게 되면 그때는 저침에 이제 나오는 수가 있는데 네. 또 이렇게 넣쳐서 받으면 이 넉점이 한 수 부족으로 잡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변을 그냥 가기는 좀 어렵고요. 어차피 이 부분에 보강이 필요한데 얻어서 다음에 또 여기를 빈 삼각으로 나와서 아래쪽 걷는 것과 위쪽 걷는 것이 맛보기로 노릴 수도 있고요. 네. 좌변 쪽을 하나 지켜두더라도 뭔가 이 결과는 크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 바로 협공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이렇게나 뭐 이렇게 지키고 한 번 더 두고 잡기 위해서는 또 한 수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가 필요 없는 수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강하지 않고 먼저 갔는데 여기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이제 서봉수 선수가 이제 이쪽 부분을 바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뭐 붙여서 가는 방법.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쪽 건너 붙이는 수, 이쪽 날일자 가는 수, 뭐 이쪽을 붙여서 나오는 수.
바로 붙여왔는데요. 바로 붙여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한쪽이 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네. 일단 뭐 이런 부분을 끊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두든지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든 어떻게든 끊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진행이 됐을 때 이 그림은 되게 곤란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둬서 이 진행은 흙이 너무 잘 됐어요. 네. 길을 이었고요. AI가 제법 기울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전투가 뭔가 지금 백이 좋지 않다 이런 뜻인데요. 일단은 백은 뭔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젖혀 이어야 하거든요. 네. 젖히고 호구를 치거나 뭐 있거나 해야 합니다. 이쪽 부분을 이제 지키게 되면 뭔가 이제 이렇게 씌워서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일단 문제고요. 어떻게 받을지 좀 고민되는 자리일까요? 지금 이쪽 부분을 지금 지켰을 때 여기 봉쇄당해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네, 지금과 같이 이제 상변을 두는 거고요. 싸울 수 있다면은 지금 여기를 두는 것이 맞거든요. 돌바람 막대는 중앙으로 위치했는데 싸울 수 있다고 AI는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떨리잖아요. 네. 그 여기를 뒀다가 이렇게 이제 봉쇄를 당해서 이돌이 잡히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후수로 뭐 인원 진행이 돼서 어떻게 이제 후수로 서로 살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후수로 살게 되면 지금 여기에 돌이 하나 없거든요. 근데 인원 진행이라면은 이것은 또 백이 잘 된 겁니다. 아, 그런가요? 여기를 나와서 끊어도 충분히 서로 싸울 수가 있고요. 이쪽 부분 받으면 또 좌변 쪽으로 가서 김일환 선수는 또 거기까지 또 받았습니다. 좀 욕심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수는. 그러니까 행마로만 본다면 네. 이렇게 두고 오히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변 쪽에 자세를 잡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김일환 선수 생각에는 그냥 넣는 것은 뭔가 이제 붙여서 나오게 되면 이 석점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크고 살리자니 이 상변의 두 점도 약한 돌이고 이 중앙의 백돌도 공격을 당하는 돌이니까 불만이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흙이 좌측을 받아주는 자체가 선수가 되는 건가요? 여기는 확실하게 선수라기보다는요. 네. 백은 이제 여기는 선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흙도 이렇게 두면 여기는 뭐 봉쇄를 당하더라도 상변에서 자체로 사는 수는 있거든요. 오히려 꽉 막아서 받아두네요. 일단 이 결과는 지금 흙이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흙이 쉽게 뭐 여기 젖혀 있는 것까지도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중 가면 받아야 하고 여기를 두면 또 받아야 하고 이 형태가 네, 뭐 이런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는 빅도 되는 건가요? 나중에는 뭐 B까지도 가능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뭐 흙이 백이 다르게 둔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붙이면 B건 아니고 이제
뭐 이런 진행이 되는 건데요. 아, 네. 근데 흙이 이제 여기까지도 선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상변도 뭐 확실하게 봉쇄가 되더라도 사는 수가 있고, 여기가 선수라는 것이 배기 입장에서는 또 아픈 겁니다. 여기가 오히려 좀 움직이는 맛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차단을 할 때 움직이거나 하는 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가 선수라면 움직이는 수는 없는 거죠. 네. 너무 좀 깔끔해진 겁니다. 아, 이렇게 되니 막대는 다시 흙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우선 중앙 넉점은 계속 도망가야 하는 돌인 건가요? 중앙 넉점도 지금은 상당히 좀 시달리는 돌이고요. 지금 상변 쪽도 지금 상당히 좀 얇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얇은 모양이에요. 어떤 뒷맛이 남아 있을까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뭐 끊어만 가더라도요. 여기 단수당해요. 네. 이런 진행이 되면 뛰어나가더라도 같이 뛰어나가서, 여기 상당히 두터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상변 쪽에 나와서 끊는 뒷맛이 또 남아있고요. 중앙도 보강이 필요하고 상변도 아직 확실한 형태는 아닙니다. 이만큼 흙이 재밌는 바둑으로 보여지네요. 자, 오늘 전반기 마지막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 구전 녹용과 부산 KH 현대제의 대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7라운드 4경기입니다. 서울 구전 녹용, 부산 KH에너지의 대결. 김일한 주장과 서봉수 주장의 대결인데요. 네, 지금 백이 이제 이 교환을 하고 네. 지금 좌변 쪽으로 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 치중가고 뭐 이쪽 부분 선수하는 수들을 네. 지금 이제 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하는군요. 백도 안쪽으로 받아야 하는 거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받아야 하고요. 앞서 상변도 확실한 형태가 아니고 중앙도 미생이고요. 근데 좌변에 다가서기까지 하면서 백이 좀 더 바빠지겠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요, 여기가 백이 일단 한 수로 연결하는 수가 잘 안 보이고요. 연결을 하더라도 흙은 여기를 두는 순간 이 두 점은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두 점이 살아가는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흙은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단을 방비하려면 백이 이제 뭐 인원수를 둬야 합니다. 네. 이 자체가 또 워낙 악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차단은 방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음에 상변에 흙돌이 공격당할 돌은 아니고요. 좌변? 이 흙도 공격당할 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이쪽 부분 지금 정리가, 백이 정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두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의 네. 막대가 백이 여기를 두니까 이제 흙 쪽이 쭉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 의미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상변으로 이렇게 못 뻗는 수가 있기는 한데, 아, 근데 뭐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단수 치면은 어차피 뭐 이렇게 둬야 하니까 거의 비슷한 건데, 그것 때문에 왜 바뀌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늘면 흙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요. 예. 그럼 그냥 이렇게 이으면 비기예요. 단수 치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으로는 한 넉집 반 정도? 뭐 여기 패가 있으니까 한 넉집 반 정도 차이인데 네. 대신에 이제 이쪽 부분 막는 수가 선수가 안 되니까 과연 득인지 오히려 의문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렇게 비기 되어 있으면요. 백이 여기를 또 끼워 있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저절로 보강이 되네요. 그럼 여기 차단하는 수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내려서는 수? 그 수를 더 추천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흙도 여기를 빨리 하나 때려 놓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요? 여기를 때려내는 것은 선수잖아요, 지금은. 네.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이교환이 없으면 흙이 먼저 이제 백이 먼저 이렇게 끼워 있게 되면 여기를 때려내면 지금 이제 여기를 먹여칩니다. 그러면 흙이 이쪽 부분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여기 차단하는 수는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교환을 별로 아낄 필요가 없는 거죠. 아, 흙의 하나만 입장에서. 되어 있어도 흙이 받지 않아도 되네요. 그렇죠. 자, 아예 손을 돌리는 서봉수 선수. 네, 서봉수 선수는 좀 늦게 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당장은 여기를 뭐 건너붙이는 수가 네. 잘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원 부근에 이제 흙들이 오게 되면 여기 붙이는 수가 아주 강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백에게 여기 한 번 더 투자해서 지킬 거냐 그걸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백이 인원 부근을 하나 더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흙은 이제 계속해서 큰 자리를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봉수 선수의 어떻게 보면 뭐 장기이기도 한데요. 서두르는 것이 아니죠. 막 여기를 붙여서 바로 뭔가 수를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잡고 여기 빵따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빵따냄은 빵따냄 30집이지만 30집의 가치가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그냥 큰 자리를 두면서 상대방에게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를 물어보고 안 지킨다면 언젠가는 또 이 폭탄을 한번 터뜨릴 거고요. 일단 무기를 가지고만 있는데, 네. 근데 백도 지킨다고 해도요. 뭔가 완벽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가는 수도 이런 식으로 받아주게 되면 뭔가 이 약점을 조금 보강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귀 쪽 집을 좀 확실하게 또 만들어준 악수의 의미도 있거든요. 뭐 이런 수를 이제 계속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 얘기하셨던, 네. 이렇게 되면 연결의 수단이 다시 또 생기는 거죠. 이 형태가 중앙에 그 찝는 형태에서 백이 단수 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된다는 게 재미난 형태네요. 이 순간 일단 정리가 다 됐고요. 여기를 뭔가 흙이 조금 더 강하게 가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인원 부분을 뭐 붙여가는 수. 지금 바로요. 그러니까 너무 얇아요. 이렇게만 되더라도 여기 건너 붙일 수 있고. 서봉수 선수는 지금 여기 두는 순간에 사는 수 있으니까 뭐 이쪽 백이 오면은 그때 그냥 이렇게만 둬도 이 돌은 전혀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자하 쪽에서 또 굉장히 많은 이득을 받잖아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김일환 선수가 초반에 조금 서둘렀어요. 그러면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국전에 구전의경에 이제 뭐 건감용 감독 이래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김일환 선수가 너무 전반기에 잘해줬다. 5승이면 뭐 진짜 할 만큼 다 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철중 선수가 이제 좀 힘을
주면 좋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장들 상대로 5승 1패면 굉장한 성적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한 번 더 왔는데도 지금 흙이 손을 뺐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흙이 여유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거 되는 순간에 살아가니까. 백이 뭔가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와야 하는데요. 네. 여기만 이제 하나 이 교환만 되면은 한 번 더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여유 있는 형태인가요? 한 번 더 손을 빼도 잡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바둑의 형세가 이래 왔던 만큼 시간 격차도 좀 벌어져 있습니다. 서봉수 선수는 아마 지금 여기 호구 치는 것도 생각할 것 같아요. 단수를 치면 이쪽을 잇지 않고 아예 이쪽을 이어서 네. 싸우는 쪽. 그리고 뭐 이렇게 싸우는 것도 지금 뭐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수. 네. 여기를 두면 어차피 여기를 두는 순간에 살아있으니까. 지금 실전의 이수는 싸울 생각은 없는 걸까요? 근데 일단 뭐 싸움보다는 아예 그냥 하변 쪽 지키는 방향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를 이제 보통 이제 끊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쳐서 두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이어서 그냥 다 받아줘도 일단 실리로는 그게 괜찮습니다. 김민환 선수는 역시 뭔가 이 부분을 노리기 위해서는 인원 교환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네. 이 교환이 있어서 일단 이 연결을 해 두어야지 여기를 움직인다든지 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공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교환이 없으면은 아예 안 되니까요. 여기를 두면은 또 여기를 받을지가 좀 의문이긴 해요. 형세가 뭐 만만치 않거나 하면은 보통 이제 뭐 받아도 사실 인원들이 잘 잡히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워낙 여유가 있으니까 아예 이제 이쪽을 두고 이렇게 두면 또 이제 이쪽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렇게 심하게 또 공격을 당하는 돌도 아니니까요. 네. 백이 먼저 찌르고 호구 치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교환이 조금 더 낫긴 한데요. 이 자체가 또 워낙 악수니까 아마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받아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아마 서봉수 선수가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면 아예 여기를 바로 찝어서 여기를 두면 우상기 쪽을 차지하는 인원 진행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이 교환을 해두고 호구를 쳤어요. 지금 흑의 생각은 받아주면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밀어서 이거는 하변이 이제 큰 집이 생기거든요. 김일환 선수는 이제 더 이상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는 없다. 네. 반발을 했고요. 자, 그 싸움이 이제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싸움이 시작되는군요. 이는 싸움이 된다고 보면은 이 교환이 과연 튀긴지는 좀 의문이죠. 만약에 이제 백이 이렇게 인원 진행이 되면 이돌과 이돌의 교환인데요.
그리고 여기를 뭐 건너 붙이거나 했을 때는 인원 교환이 이득은 아닙니다. 자, 이쪽 부분 차단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가르고 나가고요. 여기는 백도 안 나갈 수는 없겠죠. 여길 나가면 같이 나갔을 때 이 넉점은 거의 지금 잡힌 것 같아요. 움직이기가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칸을 뛰더라도 못 벗게 되면 이으면 이렇게 씌워서 서로 잡혔어요.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찌르고 봉쇄하면은 거의 뭐 잡혔습니다. 백이 연결 전에 한 점을 따내는 건 도움이 될까요? 여기요. 일단 이렇게 막고 두면은 뭐 패까지 패가 나는 곳인데 네. 일단 뭐 그 교환을 할 수 있다면은요 때려두는 것이 득이긴 합니다. 네. 나중에 여기를 때려내면 흙이 여기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를 굳이 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예 여기를 때려내고 이렇게 있게 해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 석점의 값어치가 그렇게 뭐 크지가 않으니까요. 지금은 아예 뭐 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넉점을 아직 포기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뻗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쪽은 포기하더라도 이 두 점을 이렇게 좀 공격하는 방법 뭐 이런 쪽을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서봉 선수도 크게 가는데요. 그 정도로는 배가 아직 덜 찼다. 네. 넉점이 아니라 5점을 다 잡겠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지금 백이 그런데 살리는 수단이요. 이렇게 되고 이쪽까지 살려야지 뭔가 살리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찝는 것도 사라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얇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살았습니다만 여기 잡히는 거 있고요. 저는 이쪽으로 해서 또 뭔가 나오는 수단도 있고.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두면은 일단 이거는 무조건 막을 겁니다. 여기 끊어지더라도 무조건 여기를 막고 백은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면 또 조금 어렵긴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흙도 나가는 게 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2점을 잡는 쪽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근데 두 점을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를 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변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잡아서 확실하게 연결을 해두는 것이 나은데 상변을 백이 뭔가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강을 하고 난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거니까 이들은 지금 뭐 중앙으로 이제 탈출도 가능하고 상변에서 자체로 사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굳이 연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으로 보거나 할 때는 이쪽이 훨씬 더 큽니다. 네. 저수는 지금 백에게 또 옹수를 한번 물어보네요. 여기 지금 살릴 수 있냐? 살린다면 이제 뭐 이쪽을 한번 싸우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때는 백이 중앙을 막아서는 같이 못 싸우는 건가요? 그때도 뭐 막아서 싸워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응수를 물어보니까 또 이제 여기를 지금 먼저 때려냈고요. 그러니까 서봉수 선수는 그냥 이어주지는 못하겠다. 아마 이렇게 이으면은 여기는 이제 안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뭔가 이제 약점이 있는데 여기는 뭐 한번 해보자는 뜻 같아요. 아, 그렇게요. 뒤로 봤는데요. 이쪽이 나오면 여기가 거의 자체로 잡혀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기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 카타고 같은 경우는 백 막대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실전이 이 정도의 차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뭐 흙이 우세한 것은 확실합니다. 네,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형태이고요. 사실 집만 보면 흙도 좌하 말고는 살만한 공간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좌집 하나면은 거의 뭐 100의 집을 다 감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면이.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백은 얇은 돌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지금 뭐 이쪽 부분 나오게 되면 여기 때려내는 것도 거의 뭐 선수라고 봐야 하거든요. 네. 여기가 때려져 있다고 본다면 이 두 점도 흙이 막아서 싸웠을 때 백이 곤란한 돌이 되는 거고 지금 중앙도 지금 얇은 모양이고 전체적으로 백이 상당히 바쁘죠. 그렇다고 지금 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여기를 흙이 잡는, 여기 단수 치고 잡는 순간에 뭐 이쪽 모양도 거의 한 20집 정도가 납니다, 흙집이. 오늘은 김이란 선수가 거의 뭐 본인의 바둑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좌상 첫 시작부터 실전까지 번져왔기 때문에 흙이 계속해서 좀 재밌는 형태가 됐었고요. 지금 이 부분도 지금 네. 안 받기는 너무 괴롭습니다. 여기 때려내면요, 이렇게 이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싸우더라도 이 편은 흙의 입장에서는 뭐 꽃놀이 패잖아요. 여기를 이으면 흙은 뭔가 너무 즐겁습니다. 뭐 이쪽 부분으로 가는 수. 아예 이제 우하 쪽부터 갈 수도 있고요. 날일자로 씌웠는데요. 지금은 서봉수 선수가 지금 뭐 너무 만족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백은 집도 부족하고 열분들도 많은데 지금부터는 뭔가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흔들어 봐야 하는 거거든요. 일단 하변 쪽, 그나마 백돌이 좀 많은 부분이 하변 쪽이니까 이 부분을 좀 집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굴복을 당해야 한다면은 하변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일단 1국은 부산 KH에너지 서봉수 주장이 상당히 좀 우세한 가운데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삼국이 또 그러면 궁금해지네요. 박승문, 조대현 선수, 김철중, 노영아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국과 삼국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시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지명전인 조대현, 박승문 선수의 바둑부터 짚어볼까요? 자, 지금 뭔가 흙이 여기를 좀 젖혀간 것 같아요. 지금 이 돌을 좀 이제 안정을 하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를 젖혀간 것 같고요. 백은 일단 저는 보는 순간에 일단 여기 단수 치는 수밖에 안 보였는데 여기서 조대현 선수가 지금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부터 중앙까지 돌이 많이 메워지기는 했지만 이 좌상 형태가 삼상을 들어갔던 대형 정석이었던 것 같고요. 네, 단수를 치고 그냥 뭐 정리하는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거기요. 안쪽으로 늘어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수는 뭔가 좀 뒷맛이 좀 나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끊어갔을 때 당장도 당장 가능할까요? 끊어가도 어떻게 둬야 되는지 좀 어렵지 않나요? 쉽진 않아 보이는데. 네. 조대현 박승문 선수가 이 수는 그냥 뭐 이쪽으로 호구를 치거나 호구 치면 단수 쳐도 그냥 이어서 그렇게 많이 당할 건 없거든요. 일단 여기 끊어지니까 팩이 다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끊는 순간에는 흙이 확실하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백이 그 바깥쪽을 막아서 두 점을 잡을 수가 없는 건가요? 여기를 막아서요. 이쪽이요. 네. 이쪽 막는 것은 여기 단수를 치고 끊고 뻗게 되면요. 축은 아닌가요? 축은 아니면 이제 바로 막아서 네. 잡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씌워서요. 이렇게 버려도 원래 이 모양 자체가 베개 모양이었잖아요. 여기 잡아도 뭐 집이 불어나거나 한 게 없습니다. 네. 흙이 오히려 중앙이 굉장히 두터워진 거거든요. 이거는 잡고도 사실 뭐 망한 겁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안쪽으로 받아야 하는군요. 이 전투가 뭐 아직 뭐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흙이 일단은 좀 편한 흐름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3국은 어떨까요? 김철중, 노영아 선수의 대결. 우선 우상 귀가 패맛이 남아있는 건가요? 우상 쪽이요. 저기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뒷맛등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자체는 이제 뭐 그냥 귀곡사로 잡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패인데 이쪽 부분에 뭔가 좀 뒷맛이 조금 있긴 합니다. 아, 근데 백도 네. 당장은 그냥 뒷맛 정도예요. 뭐 흙이 당장 뭐 수를 내거나 하는 수단은 없습니다. 귀 쪽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거고요. 여기를 이제 확실하게 살아두기 위해서는 흙도 한 번에 보강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서로 잘 갖춰져 있는 형태 같아요. 좌변 쪽이 아직도 뭐 흙이 먼저 이제 진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거고,
5선으로 바로 물어봅니다. 우상 좀, 쪽에 뭐 네. 폐맛이 없다면은 확실하게 흙이 우세하긴 한데요. 네, 지금 흙이 착수한 이 수를 봤을 때는 좀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상 쪽에 뭔가 저 서화를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귀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2국은요. 네. 지금 이제 박승문 선수가 거기를 이제 조대현 선수가 이제 막으니까 이 부분에서 아직 지금 착수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모양은 여기를 먼저 붙여간다든지 하게 되면 거의 뭔가 상당히 활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점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두 점은 어차피 백의 집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많이 당한 건 아니에요. 귀 쪽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 오히려 이 부분은 흙이 성공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당장에 수가 없다면 이런 부분부터 이제 붙여가는 수, 보통 이제 맥점이고요. 여기를 이제 끊는 수가 성립이 된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건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여기는 축은 안 됩니다. 이 축이 안 된다면 아까 장면에서 이제 이쪽으로 막아서 이 석점을 잡은 것과 비교하는 거는 이거는 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 그림이라면은 이 그림은 백이 괜찮아요. 네. 쉽게 이런 부분을 먼저 하면 확실할 것 같기는 네, 이쪽 한데요. 부분을 이제 뭐 축으로 잡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워낙 각수기 때문에 이런 수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아마 여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아마 여기까지는 안 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치는 것이 너무 악수기 때문에요. 치게 되면 이제는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잡는다고 해도 이거는 별로 득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살아버리게 되면 잡아도 별로 득이 없어요. 워낙 악수예요. 아직 2국과 3국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 구전 녹용, 부산 KH에너지의 대결입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전반기 마지막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구전 녹용, 부산 KH에너지의 대결. 자, 7 주장전이 진행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김일환 선수의 이제 고전이었는데요. 네. 지금 백이 연결은 가능하군요. 네, 지금 여기를 잡으니까 이제 이쪽 단수를 쳤고요. 네. 보면은 곳곳에 백이 좀 아슬아슬한 형태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정리는 다 된 것 같아요. 네, 뭐 다 수습은 하긴 했습니다. 네. 지금 백집이 여기가 5집이죠. 여기는 한 10집 정도로 볼까요? 15집. 여기 이쪽까지 가야지 한 10집 정도 납니다. 25. 여기도 한 10집, 15집 정도까지 본다면은요. 네. 40집이죠.
40집인데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15집 이상이 납니다. 여기가 20집은 나는 모양이었거든요. 35에 여기도 뭐 5집 정도는 나 있고요. 네. 40집. 나머지가 이제 덤인데 여기 일단 석점 잡는 수가 있어요. 여기만 잡는 순간에 이제 덤은 확실한 거고요. 네. 우하 쪽 있죠. 그리고 지금 우상 쪽 있잖아요. 지금 흑이 뭐 가장 쉽게 간다면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만 띄워도 실리로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굳이 뭔가를 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흑이 꽤 앞서 나가는 바둑이군요. 네. 가장 뭐 쉽게 가는 수는 이제 이 수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여기를 젖혀 이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끊어오면은 그냥 널어서 이 두 점은 그냥 포기를 해도 됩니다. 상배원도 뭐 이런 부분 붙이면은 집이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이는 많이 벌어지고요. 이게 뭐 무난한 승리가 됩니다. 지금 100은 여기 넘는 것보다 오히려 인원 부분 가서 네. 예, 지금 가죠. 서봉 선수가 이 수는 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교환까지 해두고 하려고 했는데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예, 김일환 선수가 이제 정확하게 좀 반격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김일환 선수는 어차피 뭐 바둑이 많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흑이 이렇게까지 잡으면 네. 이제는 뭐 이쪽 부분을 좀 강하게 이제 좀 공격을 하는 이런 승부수를 좀 띄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들어 가야 하는 입장이에요. 네, 지금 뭐 그냥 뭐 쉽게 뭐 최선의 수보다는요 좀 뭐 무리가 되더라도 뭔가 이 분위기를 바꾸고 형세를 바꿀 수 있는 수를 두어야 합니다. 안 된다 하더라도요. 네, 또 크기도 크게 좀 노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쉽게 가는 수들이 있었는데 서봉근 선수가 이제 그래도 뭔가 최선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뒀다가 좀 반격을 당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 수는 이제 좀 너무 좀 흑의 입장에서 보면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뭐 밀거나 해도 이렇게 늘게 되면 연결되는 순간에는 뭔가 좀 낙이 없거든요.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사라지니까. 지금은 집으로는 차이가 꽤 벌어졌습니다. 특히 리그전에서는요, 단체전, 리그전을 지금 뭐 시니어 바둑리그도 단체전이면서 리그전이잖아요. 그럴 때는 한 명이 좀 패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받쳐줘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데이터 스트림즈 같은 경우는 유창혁 선수가 전반기에 전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지명이나 안간혹 선수가 패할 때는 삼지명 정대상 선수 그리고 이기습 선수가 그 자리를 메워줬고요. 네. 그리고 삼지명이 패할 때는 또 이지명이 메워줬고 뭔가 그렇게 해야지 이제 팀이 계속 승리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전반기에 가장 아쉬웠던 팀이라면은 영암 월출산이죠. 아, 그렇습니다. 삼지명 오기철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오히려 뒤에서 좀 받쳐주고 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지명, 2지명에서 그 1승을 못 해줬기 때문에 계속 이 팀 승리를 못 하고 있다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제 1, 2지명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판의 승리를 거두고 오기철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팀 승리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성적을 상위에 있느냐 하위에 있느냐가 그런 부분으로 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건감용 감독도 김철중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자, 김일환 선수 지금 전체를 다 노리고 있는 건가요? 저 전체는 지금 노릴 수 있는 돌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이제 백둘 차례라 해야 되는데 네. 흑둘 차례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넣는 순간에 전혀 위험한 돌이 아니에요. 그럼 애초에 잡으러 갈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글쎄, 어차피 뭐 잡힐 돌은 사실 아니었는데 그래도 불리한 상황이었으니까 좀 더 강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상을 먼저 간 만큼 집으로는 득을 봤을까요? 그렇죠. 좀 더 우상까지 갔으니까 좀 더 강하게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제 백이 뭐 이렇게 이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막으면 이제 여기 선수하고 잡는다는 건데 이렇게 이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으면 이제 이쪽 부분으로 이제 끝내기를 좀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맞게 되면 이어서 여기가 이제 확실하게 집이 나는 거고요. 막을 때 이쪽 부분으로 해서 이제 확실하게 살겠다. 그런 뜻인 거거든요. 자, 이제 우상도 흙이 살았기 때문에 종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앙 백은 어떤 거죠? 여기 일단 뭐 패가 하나 있고요. 네. 여기 또 차단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여유가 있는 형태군요. 그 지금 형세인 만큼 네. 이런 것까지는 지금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서봉수 선수도 큰 자리 두어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이 대국은 집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네. 우상을 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집으로는 부족한 형세였군요. 하나, 둘, 셋. 오늘 초반에 우세함을 가져가면서 승리를 굳혀가는 서봉수 선수입니다. 올해 좀 출발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이대국 승리한다면 5할 승률은 넘길 수가 있겠고요. 네, 4승 3패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쪽으로요. 여기를 젖혀갔는데 여기는 이제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사실 뭐 끝내기로 보면은 득입니다. 이쪽을 맞게 되면 이렇게 붙여요. 네. 이렇게 두면 패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백이 이제 이렇게 물러서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이제 끝내기를 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내렸으면 30초. 하나, 둘, 셋, 이렇게 막아서 그냥 이쪽 당하는 정도거든요. 7, 흙이 뭐 먼저 밀고 붙이고 이런 뒷반 없을까요? 남았습니다. 그런 뒷맛이 약간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패라고 우기면 여기만 젖혀들어도 네. 양패가 되고요. 결국에는 뭐 인원 진행이면 유가무가 형태니까 수가 안 나죠. 안 되는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김일환 선수 이제 초읽기도 마지막입니다. 네, 서봉수 선수는 지금 뭐 그냥 두텁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좌변 쪽도 지금 뭐 집이 거의 안 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지금 뭐 베개 두긴 했습니다만 여기가 거의 집이 잘 안 되는 모양이고요. 뭐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이대국은 서봉수 선수의 뭐 완승입니다. 네.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이 김일환 선수의 좀 무리수 네. 예, 정확하게 응징을 하면서 초반부터 우세했거든요. 그 우세를 끝까지 지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어갈 공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3국의 바둑 내용이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철중 선수, 노영아 선수의 대결. 자, 우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상이 지금 전체가 100도 지금 아직 못 살아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일단 패가 있어요. 일곱, 여덟, 여기 패가 있고 아홉, 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이쪽 이렇게 가면 네. 여기가 이제 귀곡사 이 부분은 형태. 기곡사인데 인원 진행이 되면 이제 여기와 양패가 되는 거죠. 네. 양패가 돼서 사는 것은 뭐 그렇게 백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흑도 일단은 우상이 귀곡사 형태니까요. 네. 백 전체가 못 살았다고 한다면 그걸 꼭 귀곡사라고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 부분도 지금 패가 나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이 중앙 부분이 백이 여기를 찌르니까 네. 흑이 여기를 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막을 수는 흑이 없는 것 같아요. 막으면 여기를 단수를 칩니다. 이으면 여기를 끊으면요. 여기가 지금 잡혀요. 네. 또 이 백 전체를 뭔가 이제 공격을 한다면 또 늘어야 합니다.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차단을 하고 이렇게 뻗어서 전체를 여전히 이제 몰아가야 하는 거고요. 네, 몰아가는 쪽인 거죠. 일단은 백도 뭔가 이제 산원수는 이쪽 부분을 패를 통해서 산원수를 지금 두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착각이 쉬워요. 여기가 지금 만약에 흙이 이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패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패만 이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두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있고 난 다음에 백이 지금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돌과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패를 들어가서 이 패를 이겨야지 백이 흙을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진행이 된다면은 백이 훨씬 더 부담이 커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둑 일곱, 시작할 때 좀 어렵고 복잡한 룰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기곡사. 한번 뭐 남았습니다. 기곡사는 원래 죽는 거라고 했는데 네. 또 뭐 패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형태를 마지막에 들어가서 해석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흙이 잡힌 형태나 지금은 백이 주변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또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백이 이런 식으로 자꾸 두는 것 자체가 백이 사실은 마지막 상당히 이제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이 돌을 이제는 셋,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다섯,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을 하게 되면 네. 여덟, 아홉, 이제 여기로 있는 순간에 백이 연결은 했지만 흙도 확실하게 우변을 사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라지면은 이 돌이 백이 살아야 하니까 이거는 또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일단 백은 여기를 뭔가 끊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수요? 먼저 이렇게 이으면요. 끊는 수가. 여기 그냥 받아요. 여기 지금 뭐 패잖아요. 네. 근데 패 안 하고 그냥 이런 부분 와서 이쪽을 다 접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게요. 지금 두 선수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 그냥 함부로 그냥 마음대로 내가 살려주지는 않겠다. 네. 이렇게 이으면 뭐 이렇게 단수만 쳐도 사니까 살려주지는 내가 못하겠다. 이 돌 계속해서 이제 나는 공격하겠다. 이런 거고요. 김철중 선수는 어떻게 쓰든 이것부터 어떻게 나는 살려야 되겠다. 네. 근데 꼭 그쪽만 집중할 게 아니라 중앙 5점을 흙이 취하게 되면 그것 또한 격차가 좀 벌어지는 건가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이쪽부터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가장 떨리는 거는 여기를 이어서 잡으러 오는 게 떨리는 거거든요. 네. 다섯, 여섯, 근데 일곱, 흙도 조금 떨리긴 하잖아요. 여기가. 그런가요? 지금 근데 이건 뭐 이렇게 막아서 수상전에도 잘 안 되나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두 선수가 지금 이 부분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좀 뻗으면요. 중앙에 약점이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백이 좀 바쁘긴 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전체가 못 살아 있는 것도 있고 이쪽들도 지금 수습을 해야 된다면 백이 지금 바쁘긴 합니다. 일단 뭐 싸워가는 서로의 크기만 보더라도 백 쪽이 넷, 돌이 투자가 더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지금 남았습니다. 노영아 선수는 마지막 출기고요. 김철중 선수는 그래도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흙이 지금 네. 이쪽으로 막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끊어서요. 자, 실전도 막아갔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손이 나오지 되게 곤란한데요. 못하죠. 네. 남았습니다. 일단 여기는 두어야 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될 때 최대한 버티는 수는 이쪽이거든요. 네.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와서 이거는 뭔가 백이 싸울 수 있습니다. 아, 백이 싸울 수가 있나요? 하변 쪽 연결이 지금 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여기를 두면 네. 흙도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끊어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를 지킬 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백이 있지 않고 안쪽으로 메어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뭐 먹여치고 단수를 친다던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단수를 치면 하나, 둘, 그냥 이어요. 네. 넷, 이렇게 놓아야 하는데 이으면 여섯, 이걸 찝으면 일곱, 여덟, 수부족이죠. 아, 열. 이게 두 수밖에 안 되니까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수부족입니다. 이제 김철중 선수도 초읽기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두고요. 뭐 이런 정도로 가는 것이 백은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주인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흙이 일단 여기를 끊는 순간에 백이 곤란합니다. 그나마 이제 수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가는 수는 여기를 먹여치고 이렇게 가는 건데요. 네. 또 이제 이 돌은 일단 뭐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를 다음에 이제 먹여치고 단수를 쳐도 되니까. 근데 여기를 오히려 안 이어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어두면 여기 지금 한 수가 생기는데 네. 그냥 때려야지 흙이 단수를 치면 이제 그때 찌르면 어차피 여기 수가 없는 거고요. 이쪽 부분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때 먹여치고 단수 치면 되니까 지금과 같이 그냥 때려내는 것이 정수입니다. 크기를 찝었는데 아, 이것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뭔가 백이 조금
따는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AI 또 100이 많이 따라붙었어요. 이쪽으로 먼저 가서요. 끊으면 여기는 어차피 잡히는데 네. 이쪽이 살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귀 전체가 남아있는 가운데 우선 중앙부터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7라운드 4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김철중 선수와 노영아 선수의 중앙이 좀 정리가 됐어요. 네, 중앙은 지금 잡혔지만 백이 일단 왼쪽 때려내면서 이 대마 전체에 대한 사활을 지금 돌보고 있고요. 네. 중앙이 8점은 흑이 잡은 상황이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상리 쪽은 패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는 지금 일단 흑이 연결은 되는 거거든요. 백이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붙이는 순간에 이제 연결입니다. 막대가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요. 글쎄 김철중 선수가 지금 이쪽 부분이 맞는지가 좀 의문이기는 한데요. 여기는 노영아 선수가 지금 여기까지 젖혔거든요. 네. 손을 뺐을 때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잡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잘 잡히는지는 이렇게 가면 오히려 흑이 곤란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돌이 그러면 네. 잡히지 않는다면 오히려 뭐 여기를 지금 젖혀간다든지 집으로 볼 때는요. 아니면 아예 패를 해소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선 흑이 여유가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우상패 자체가. 셋, 넷, 네, 일단 거기를 젖히면서 일단 집을 차지하면서 좀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영아 선수도 지금 이쪽을 이어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에는 여기를 잡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내 돌은 살아두고 일단 이 패만 지금은 신경을 쓰면 되니까요. 이쪽 자리도 굉장히 큰 곳인데 여기는 이제 끊게 되면 이 석점이 잡히는 거거든요.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선수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집만 따지더라도 지금 10집이 넘는데 이쪽 끝내기 있죠. 이쪽 잡는 것 있죠. 여기가 상당히 큰 곳이에요. 근데 지금 김철중 선수도 뭔가 형세가 불리하다. 집을 지금 차지하면서 지금 좀 더 버티고 있는 거고요. 네. 흙은 뭐 살려주더라도 집으로 여유가 있을까요?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제 살려주는 과정에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살고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흙의 우세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시 그 중앙을 잡은 자체가 컸을까요? 중앙 자체도 자체지만 일단 흙이 이쪽을 연결해 갔잖아요. 네. 이쪽 연결한 것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런 부분이 이제 패였다면 여기를 끊고 이 석점을 좌변 쪽을 확실하게 좀 차지해 두고 네. 이 패를 계속 승부로 가는 편이 더 확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버텼어야 네. 했군요. 그러니까 노영환 선수가 이 앞 라운드였죠. 이 나종원 선수와 대국에서 사실 좀 실격패를 당했는데 예, 조심해야 됩니다. KH 에너지의 너무나도 아쉬운 패배였죠. 그렇습니다. 팀 승리가 되는 대국이었는데 그래서 이 3살 버릇 여던 간다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제 이쪽 부분 백감도 그렇게 좀 많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 흙은 뭐 완벽한 좀 꼰돌이 패가 되어 있잖아요. 네. 다 크기야. 좀 고민이 되겠어요. 흙으로 하여금 네. 상당히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수를 뒀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변을 이었을 때 네, 여기를 잇게 되면 네. 이렇게 돼서 뒤쪽으로는 귀곡사인데요. 네, 원래는 이제 이쪽 부분 자체로 보면은 뭐이 패를 이기는 순간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 흙이 다 잡히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집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이 돌과 이제 수상전을 통해 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결국에는 패가 나는 거죠. 네, 흙으로서는 귀가 걸리는 패싸움을 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은 이제 뭐 여유가 있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앞 라운드에서는 영합 월 출산이 당시 이제 2위였던 김포 원봉 루엔스에게 승리를 거뒀거든요. 지금도 이런 형세라면 KH 에너지가 좀 우세한 상황이 네, 만들어지고요. 전반기 후반부에 이 하위권들이 상위권들을 지금 계속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7기 공배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개가가 시작되고 있는데 네, 아까 장면에서는 이제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냥 집 모양으로 볼 때 차이가 네. 좀 날 것 같습니다. 시니어 바둑리그는 항상 사석도 많은 것 같아요. 자, 흙집이 35집이 만들어졌고 차이가 네, 제법 차이가 좀 납니다. 초반 우세를 끝까지 지켜낸 서봉수 선수입니다. KH에너지의 주장 서봉수 선수 7라운드 마지막 경기 승리를 거두며 전반기 4승 3패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선취점을 가져가는 KH에너지. 자, 이 3국도 꽃놀이패를 이용해 노영아 선수가 승리를 굳혀가는 형세였었는데요. 지금 그냥 중앙 2번 정도를 두고 네. 그냥 살려줬네요. 이렇게 정리가 돼도 흙의 집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형세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AI만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아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렇게까지 뭐 기회를 부릴 극이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작은 곳인데요. 이수 놓여지니까요. 이 수는 너무 작았어요. 지금 이 수는 차라리 여기, 네. 여기가 컸어요, 여기. 김철중 선수가 여기는 너무 작은 곳을 뒀습니다. 차라리 지금 여기 거는 잡는 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는 지금 너무 작은 곳인데요. 뭐 흙이 두더라도 대마가 걱정될 만한 형태는 아니었고요. 여기는 너무 작았습니다. 네. 지금 거의 미세하게 가는 분위기인데 그 이수로 지금 넷, 여기는 흙이 만약에 먼저 두더라도요, 여기 두는 정도거든요. 흙이 먼저 둔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 지금 집을 다 없애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백이 잡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최대한 집이 이제 많이 나는 겁니다. 네. 여기가 10집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근데 10집 나기 위해서 백이 거의 2번을 투자한 거잖아요. 흙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까지 해야 10집이거든요. 그럼 거의 한 4번에 10집쯤 되는 겁니다. 흑백 양쪽을 다 따져보면. 여기는 지금 비교가 안 되죠. 여기 흙이 했죠. 여기도 뒀죠. 여기까지 갔어요. 네. 그동안 백이 한 거는 여기 좌변. 뒀고,
이교환 당하고 이제 여기 두니까 자상에 여기 두고 지금 여기 둬서 여기 당했잖아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집으로 따져도 최하 지금 이 상황에서 10집 이상 손해 본 겁니다. 김철중 선수가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놓쳤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별로 남아있는 끝내기가 없어요. 그리고 뭐 정리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흑도 중앙 연결해야 되는 건가요? 연결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가 선수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붙이면 바로 잡히거든요. 네. 이렇게 둬도 되고요.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요. 하나, 둘, 연결하는 것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도 가능은 하고요. 네. 그 수는 백도 이렇게 붙이는 것이 좀 득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렇게 치면 연결은 되는데 때려내고 이제 뭐 뻗어서 이쪽 집이 그래도 좀 많이 불어나는 거고요.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뻗고 마지막 이건 여기 하나, 깔끔하게 지금 집이 꽤 불어났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부척하고요. 여기서 또 흙이 좋은 손해를 봤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는 안 돼요. 어, 이건 다시 또 역전인데요. 이렇게 이으면. 네. 두 점이 그냥 잡혔어요. 이건 다시 역전이에요. 반대쪽을 끼웠어야 되는데요. 이건 잡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역전이에요, 다시. 이거는 여기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마지막 초읽기에 노영화 선수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가 원래 한 7집 나는 건데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요. 19집이 납니다. 12집이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뭐 선우수가 바뀐 것도 아니거든요.
원래 이 모양이 네. 이렇게 되고 팩감이 흙이 많으면 이쪽을 끊어서 때려내면 여기 단수치고 이을 때 이쪽으로 끊어서 패를 하는 수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단이 좀 있었어요. 지금 뭐 10집 이상 여기 지금 손해 본 거거든요. 아, 10집 이상이 되는 건가요? 제 끝내가 다 높거든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잡으면요. 여기도 지금 6집 불어나죠. 이거는 마지막 줄기에 나온 대역전극인데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KT에너지가 올해 정말 좀 안 풀리네요. 노영아 선수도 정말 안 풀리는 것이 사실 인원판이 몇 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앞전에 뭐 반칙패도 있었고요. 네. 실격패도 있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게는 이제 뭐 나중에 놓고 때리게 하겠다는 건데 당장 선수가 되거나 하는 곳은 아닙니다. 백이 뭐 손을 빼도 뭐 수가 나는 곳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는 받아줄 여유가 있죠. 그리고 이제 조여지는 자체가 이제 끝내기가 되니까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막으면 뭐 이쪽 부분 가더라도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있고 이 자체가 이제 끝내기니까요. 네. 자, 이 흐름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2국이 승부판이 되겠습니다. 수도 뭐 받은 이상이면 그냥 또 하나 더 받아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손을 뺐고요. 영화 선수는 이제 이렇게 두고 그게 먼저요. 때려내면 수가 나지는 않거든요. 네. 백이 세 수를 놓고 정리를 해야겠어요. 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팩감이 아주 많다면 흙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 패를 이겨내고 여기를 두면 이제 이렇게까지 굴복을 시키면 여기 이제 석집이 불어나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현재 2국은 박승훈 선수의 우세라고 하네요. 여기도 이제 끝내기가 여기를 두어야 하고요. 백도 지금 여기 두는 것보다는 사실 뭐 이렇게 두고 네. 손을 빼고 여기를 때려내는 것이 크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2국이 박승훈 선수의 우세라면 이 바둑이 KH에너지 더 아쉬움이 남겠는데요. 이 바둑이 정말 이제 질 때는요,
아주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저 한 길만 안 가면 네. 이기는데 꼭 그 길로 가서 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참, 그, 마지막 초읽기라는 점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그렇게 두라 그래도 네. 그 길을 찾아가라 그래도 찾아가기 힘든데 안 될 때는 꼭 그 길을 갑니다. 두지만 않으면 되는 그 한 자리였는데, 노영아 선수의 실수로 바둑은 역전이 됐고요. 아마 이것만 두지 않으면 돼라는 그런 생각에 마지막 초읽기 마지막에 좀 더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아마 그 장면에서는 그 수만 안 둔다 뭐 이런 생각보다 네. 그냥 끼우는 것이 조금 더 활용이 되는 수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끼우고 이 있는 수를 못 봤다고 보면요. 아.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제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득을 보는 거고 이렇게 호구를 쳐도 뭐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면 오히려 득이 된다. 네. 이런 그냥 단순한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달콤한 생각을 했는데 있는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순간에 앗 하고 이제 하얘지는 겁니다. 자, 이 바둑보다는 이 국이 먼저 종국 되겠습니다. 공배를 메우는 이 국.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대현 선수의 백, 박승문 선수의 흑이고요. 박승문 선수는 지금까지 4승 2패를 기록했고 조대현 선수가 올 시즌 좀 아쉬움이 남죠. 그렇습니다. 역전패도 네. 많았고요. 정말 조대현 선수 이 지난해부터 이 정규리그에서 너무 좀 안 풀려요. 그냥 불리한 봐도 그냥 치면 내가 실력이 약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제 오늘은 이겼다 하는 순간에 이제 네. 역전패를 자꾸 당하게 되니까요. 56, 100집이 44. 네. 반면 12집 차이입니다. 박승문 선수가 5집 반을 남기네요. 박승문 선수는 이 전반 라운드를 5승 2패 아주 준수한 성적으로 일단 또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구전 녹용의 이지명, 박승문 선수가 승리를 거두며 스코어는 1대1 원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3국에서 승부가 가려질 텐데요. 3국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아까 이쪽 정리가 되지 않을 때만 하더라도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에서 네. 이 하위 팀들이 상위 팀들을 계속 잡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는수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노영아 선수가 돈을 거뒀네요. 노영아 선수 네. 지금 여기 계속 이야기하죠. 손이 떨어지기 전에 쎄한 기분도 있었고, 와, 이게 있는 수로 인해서, 그쵸. 이렇게 끼웠다고 한다면, 이거는 바둑이 흑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영아 선수가 지금 이수로도 그냥 뭐 이쪽으로 먼저 그냥 가는 수도 있고 네. 했는데 정말 뭐 안 되는 길 한 가지만 간 거예요. 자, 이렇게 역전극이 나옵니다. 구전 녹용 김철중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오늘 주장이 무너졌지만 2, 3지명에서 받쳐주네요.
구전노경에서는 사실 뭐 대국전에 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박승문 선수가 뭔가 좀 오늘은 해줘야 된다 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김철중 선수가요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철중 선수가 팀 기대에 부응을 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7라운드 4경기 2대1로 서울 구전노경이 가져갑니다. 네, 오늘 승리를 거둔 서울 구전노경 매우 기쁠 텐데 네. 근데 사실 KH에너지가 좀 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 승부의 세계에서는 이기는 팀은 기쁘고요. 네. 패하는 팀은 정말 뭐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처음부터 좀 완패를 당하면요. 네. 그래도 진력이 부족했구나. 뭐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유리했던 바도 정말 뭐 끝났다 이런 상황을 패하게 되면은요. 정말 뭐 할 말이 없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멍해지고요. KH에너지는 전반기는 정말 좀 안 풀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사건도 있고 내용 자체가 유리한 바둑을 역전패를 당하면서 굉장히 좀 안 풀렸다고 본다면 반대로 구전노경은 오늘은 정말 뭐 용군 갔다 오고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오늘은 역시 힘들겠구나 네. 그런 대구에 승리를 거뒀거든요. 아마 좀 일찍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일단 1국은 김일환 선수가 이제 서봉수 선수에게 초반부터 워낙 좀 뒤져 있었으니까 네. 1국은 포기하고 아마 2, 3국에 많은 이제 응원을 했을 텐데 정말 뭐 이기기 힘들었던 그 3국을 승리로 거두면서 기분 좋은 일단 뭐 전반기를 마무리를 하고 네. 후반기를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 구전노경이 승리하면서 5승 2패 2위 자리를 굳힙니다. 단독 2위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서울 구전노경 5승 2패로 전반기를 2위로 마무리 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만나볼 선수들, 승리를 거둔 선수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승훈 선수, 김철중 선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김철중 선수께 마이크를 넘겨봐야 될 것 같아요. 승리 축하드려요. 오늘 바둑 어떠셨는지 총평 부탁드릴게요. 너무 바둑이 좀 부끄러운 바둑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노영아 사부님이 끝에 좀 착각가지고 실수하시는 바람에 제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반까지는 상당히 좀 초반에는 오히려 뭐 김철중 선수가 우세하다 이런 인공지능의 이제 뭐 형사 판단도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노영아 선수가 좀 실수를 했는데 그 전까지 마지막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제가 귀에 폐맛이 있어가지고 그 바둑이 좀 괜찮다 생각을 했었는데 중앙에 좀 제가 좀 돌을 무겁게 하는 바람에 좀 바둑이 좀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좀 중앙을 좀 두텁게 좀 처리를 했으면은 바둑이 계속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열어가지고 패가 나서는 제가 바둑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이긴 대국이 오늘 경기의 승부판이 될 거라고 알고 계셨었나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요. 네. 그냥 요즘 뭐 바둑이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그냥 뭐 열심히 둬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박승문 선수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전반기를 5승 2패로 마무리 지셨어요. 굉장한 성적이에요. 네, 운이 많이 따랐다고 보여져요. 제가 실력이 거의 기적적으로 5승 2패한 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력상으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제 전력이 아닌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금 5승 중에 2패가 또 있잖아요. 예. 2패는 좀 완패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좀 이길 수 있는데 좀 아쉽게 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바둑 내용은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바둑 내용 괜찮은 것 같은데 항상 제 약점이 돌이 좀 많아지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추일기에 몰리거나 돌이 많아지면.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그런 큰 실수가 없이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런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시니어들은 어쩔 수 없어요. 박성현 선수가 구전노경의 막내신데 네, 이제 후반기는 오더제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더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임하실 각오 한번 들어보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 팀이 이 단장님이나 뭐 여러분들의 응원에 의해서 2위까지 올랐다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오더제라고 뭐 특별하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단장님이 오더를 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의 이 용병수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서울 구전노경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구전노경이 승리를 거두면서 2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로써 이제 전반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전반기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전반기에서는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 정말 뭐 대단했죠. 네. 전성을 거뒀기 때문에 아마 후반기는 참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기 순위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가 7연승을 거두면서 1위 자리를 지켜냈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구전노경이 5승 2패. 일단 구전노경과 데이터 스트림즈는 후반기를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승 2패라면은 뭐 반 50%의 승률만 올리더라도 이 포스트 시즌은 진출이 되는 거니까요. 그 이후로 이제 4승 3패, 김포, 부천 이 두 팀도 후반기에 이제 50% 정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5위부터는 이제 더 많은 승수를 얻어내야 이 포스트 시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독들의 머리 싸움이 더 복잡해지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기부터는 오더 싸움이 펼쳐지는데요. 이제 후반기 첫 시작을 통합 라운드로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어떤 8개의 경기 팀이 이제 다 모여서 하게 되는데요. 펼쳐지는지 경기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4경기가 하루에 다 펼쳐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식 기간이 있어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휴식들을 맞이하게 되고 다음 주 9월 10일 날 통합 라운드로 8개 팀의 대국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통합 라운드 후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의 김영환 해설위원, 캐스터 이소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